생각을 말하면 콘텐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바꾸고 방대한 지식을 나만의 지혜로 변환해주는 구글의 차세대 AI 서비스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도구들은 단순히 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흩어진 정보를 체계화해서 학습된 우리의 다양한 업무들을 활용하는 것까지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도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 도구인 구글 제미나이의 서비스들입니다. 첫 번째로 나노바나나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가 무엇인지, 또 나만의 맞춤형 AI를 제작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구글에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크롬 브라우저,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크롬 브라우저 다 있으실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사이트가 접속이 되죠. 우리가 제미나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메일, 다른 메뉴를 이용해도 되지만 지메일 바로 있으니까 지메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자, 로그인 여러분들 아이디를 써주시면 되는데, 혹시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면, 이메일 주소가 기억이 안 나면 휴대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를 입력을 하세요. 혹시 이제 이메일 주소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가 기억이 안 날 때는 휴대폰에서 구글 앱 열어보시면 거기에 또 메일 계정이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보시면 비밀번호 입력하기에 나오죠.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면 요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게 되면 휴대폰으로 인증이 오죠.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이 오니까 휴대폰으로 인증받아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이용하든지 또 비밀번호 찾기 인증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제가 지메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지메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홈 버튼을 누르시거나 홈 버튼이 안 보이시면 요 플러스를 눌러서 새 창을 하나를 여셔도 돼요. 홈 버튼은 없는 분이 많으실 거니까 여기 플러스 새 탭 버튼 눌러서 창 하나를 새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에 로그인이 되면 오른쪽에 내 프로필이 나오죠. 그래서 구글 아이디를 여러 개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는지 프로필 아이디 잘 보시고 휴대폰하고도 연결을 또 시켜 주셔야죠. 자, 로그인이 되셨으면 오른쪽 프로필 옆에 보시면 점점점점 메뉴가 있어요. 요 점점점점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쭉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요 제미나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제미나이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제미나이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AI 프로그램들 대표적인 특징이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죠. 여기다가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할 수도 있고 얘한테 원하는 거 요청할 수도 있고 프롬프트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지 만들기라고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가 그려져 있죠. 자, 요게 나노 바나나인데요. 제미나이에 탑재된 요 이미지 생성 엔진 나노 바나나는 텍스트 설명만으로도 이미지가 생성되는 이미지 AI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 그려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또 감정을 묘사를 하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미지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도구를 눌러보시면 여기도 제미나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뭘 이용할 거냐 나오기도 하죠. 여기도 이미지 만들기가 있네요. 자,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가요?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지 여기에다가 미리 스타일들을 쭉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다면 그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직접 여기다가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자, 먼저 요 스타일이 보이니까 스타일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서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스케치 요런 스타일이 있네요. 스케치라는 스타일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자, 요런 스타일로 이미지를 편집을 하기 위해서 내 사진을 추가를 해주래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내 사진을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사진을 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내 사진이 어디에 있느냐 플러스를 눌러보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지금 구글에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쓰신다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 또는 구글 포토에 업로드 해놓은 사진들이 있으시면 여기서 찾으셔도 되겠죠. 어떤 사진을 편집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또는 내 컴퓨터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 아무거나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진은 추가했고 여기다가 혹시 내가 더 뭔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여기다가 설명을 써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스케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스케치를 해서 그러면 설명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은 보니까 뒤에 배경이 없네요. 그러면 이미지 뒤에 예쁜 배경도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원래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하려면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길게 써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이용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내가 추가로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것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드 요
모드라는 거 눌러보시면은 이게 어떤 버전으로 답변을 할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프로 버전이나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유료 버전이죠. 그리고 빠른 모드와 사고 모드가 있는데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좀 더 정확한 이런 정보를 받고 싶다면 사고 모드를 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도 사고 모드로 한번 바꿔보고요. 자, 어떻게 작성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물이 나왔는데 정말 연필로 스케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좀 전에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안 했더니 원래 얘가 만들어놨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이용을 하면 내 사진 부분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직접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입력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창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1980년대 좀 옛날스러운 그림이 나오겠죠. 한국의 시골 마을이래요.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겠네요. 그래서 해질녘에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이런 정겨운 수채화 풍경, 이런 거죠. 어떤 느낌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건지. 비율, 우리가 이미지를 세로로 그릴 건지 가로로 그릴 건지 이런 것도 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얘 마음대로 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어떤 화풍의 그림을 어떤 크기로 그릴 건지, 그리고 이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 내가 더 정확한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으시려면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잘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로 프롬프트를 만드실 때는 어떤 주제로 또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인지 또 어떤 화풍으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좀 더 그림을 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제출을 해 볼게요. 이미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네, 기다리시는 동안 내가 다른 것도 그림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미리 이렇게 쓰시면서 기다리셔도 될 것 같죠. 이미지가 나왔어요. 내가 세로로 9:16 비율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이미지가 세로로 길어졌네요. 그러면서 동네에 아이들이 모여서 구슬치기 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 자,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이제 뭐 동화책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글을 작성할 때 사파로 삽입하면 좋을 것 같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또 고쳐달라고 하면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요렇게 바꿔줘 하면 돼요. 자, 뭐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이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또는 유화풍으로 바꿔줘. 요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제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옆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아지도 한 마리 그려줘. 근데 강아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보내기를 눌렀어요. 자, 또 이미지를 그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 다른 걸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이 그림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다른 데다가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그려진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특히 공유를 하실 때는 컴퓨터에서는 공유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휴대폰에서 제미나이 앱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수정이 됐나 한번 볼까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강아지가 저 뒤에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얼핏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좀 더 애니메이션 같죠? 아까 여기 질문을 할 때 수채화 풍경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수채화 느낌이 나게 그려놔서 좀 더 그림 같아요. 근데 수채화풍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실사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아까 좀 더 저 위에 있는 그림보다 훨씬 이미지가 좀 더 사진같이 보이네요.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의 이미지 만들기 기능 나노 바나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도구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이미지 만들기를 이제 누르는데 이미지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그 스타일이 나왔어요. 스타일이 나왔는데 지금은 스타일이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새 채팅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려서 이때 이미지 만들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스타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스타일을 활용하실 때는 새 창을 열고 스타일을 쓰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노 바나나를 이용을 해서 사진 편집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트북 LM은 구글의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인데요. 정보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제공한 문서, 내가 저장해 놓은 문서들을 이해하고 정리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서 학습이나 업무 정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 LM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구글에 로그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작업하던 화면이 그대로 있으실 거예요.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죠. 이 노트북 LM도 로그인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자, 탭 하나를 또 새로 열게요. 조금 있다가 제미나이를 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미나이 창은 그대로 놔두고 창을 하나를 새로 열게요. 탭을 하나를 새로 열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새 탭을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검색을 할 거예요. 자, 뭐라고 검색하냐면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주세요.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노트북 LM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검색창에다가 노트북 LM이라고 검색하시고 이렇게 구글 노트북 LM 사이트가 있으면 이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노트북 LM에서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트북 LM 사용해보기 있네요. 자, 사용해보기 누를게요.
그랬더니 노트북 L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안내 메시지가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최신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메일로 알림 보냅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 혹시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체크하시면 되고 굳이 이런 알림 안 받고 싶으면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메뉴가 떴어요. 혹시 그 노트북 LM을 처음 접속하실 때 뭔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이미 사용을 하고 이것저것 해서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를 동의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화면이 나온다면 동의 꼭 해주시고요. 자, 이 화면이 내가 이 노트북 LM에다가 나만의 정보를 기록해 놓는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웹사이트에서 소스를 검색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업로드를 하거나 또 여기 보니까 웹사이트에 링크가 걸려 있는 자료들, 링크 자료들을 추가해서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다가 내가 뭔가를 복사를 했다면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만의 노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화면 잠깐 X 눌러서 닫아 보겠습니다. 이전에 노트북 LM을 이용을 해서 문서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다면 이쪽에 우리 그 프롬프트 목록 있는 것처럼 문서 목록이 나올 텐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직접 얘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요. 내가 얘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얘가 다양한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요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또 그래픽도 만들어주고 이런 다양한 기능으로 정보를 요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웹이라고 있어요. 웹에서 소스를 검색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웹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자, 여기다가 내가 검색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지 궁금한 정보들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즘 뭐 우리가 제일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거 AI를 쓰고 있고 제일 관심이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웹사이트 정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생성형 AI에 뭐 최근 동향이라든가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한 걸 여기다가 다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짧게 이렇게 써봤어요. 생성형 AI의 최근 동향에 관련된 거를 웹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출을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찾았네요. 자, 정보를 찾아서 요거를 가져오기. 지금 보니까 소스가 7개 정도 지금 검색을 했대요. 이 정보를 가져오기를 합니다.
최근에 내가 궁금한 거를 웹사이트에서 찾으라고 했더니 얘가 쭉 찾아서 관련된 정보를 찾았는데 한 7개 정도를 찾았나 봐요. 자, 요 자료를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가져오기를 눌러보면 요렇게 얘가 찾은 정보를 쭉 가져오고 있어요. 한 번에 몇 개씩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이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아요. 자, 더 많이, 정보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불러올 수도 있고요. 뭐 최대 50개까지도 불러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불러온 요 내용을 가지고 얘가 노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메모를 정리를 해준 거죠. 이 지금 불러온 소스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정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다 보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질문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정보들을 쫙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물어봐야 될지 사실 좀 감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요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요 하고 예를 들어놨네요. 여기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그 결과마다 이제 컴퓨터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저랑 똑같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과를 보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는 2026년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규제 내용이 뭐냐 뭐 이런 게 이 안에 있었나 봐요. 이거 궁금해서 얘를 한번 눌러보려고요. 그래서 질문을 클릭을 해봤더니 좀 전에 불러온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쫙 해주는 거죠. 정리 아주 잘 해줬네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요약이에요. 정보가 엄청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준 거라고요. 근데 요 안에 내용 중에서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자, 딥페이크 워터마크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워터마크 표시가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AI에서 한 겁니다. AI가 만든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찍혀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워터마크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무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내용도 여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서 클릭을 했더니 또 그거에 대한 정보도 찾아주고 있죠. 그런데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좀 전에 내가 얘한테 제공해준 이 정보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올 때, 내가 일일이 사이트를 가서 검색을 한 게 아니고 얘가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무슨 정보가 있을까? 한번 눌러보면 이 사이트 안에는 이런 정보가 있구나.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 사이트의 페이지는 이 페이지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또 열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웹 검색을 한 거잖아요.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창은 이렇게 소스 닫기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노트북 LM 기능이 내가
제공해준 정보 안에서 자료를 정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냥 가지고 온 거지. 실제로 내가 제공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읽어봤어요. 이 내용을 읽어봤는데 대충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기사는 빼버리는 거죠. 내용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기사나 또는 나하고 안 맞는 기사,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여기 앞에 점점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요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요 안에 소스 삭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소스는 삭제하는 거죠. 삭제. 정보들이 있는데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는 나한테 필요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자료만 얘한테 제공을 하려면 내가 수고를 해야죠. 그래서 살펴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삭제를 해버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정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소스 목록이 정렬이 되어 있는데, 소스 목록이 정렬 순서가 어떤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냐면, ABC 순, 가나다 순, 일반적으로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먼저, 그리고 ABC,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요런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소스들 중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자주 보는 그런 소스가 있다면 그것도 이름을 바꿔놓을 수 있겠죠. 점점점 눌러서 얘는 소스 이름을,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삭제해버리면 되고요. 필요 없는 건 삭제해버리면 되고,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소스 이름 바꾸기 눌러서 좀 전에 한 것처럼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딱 놔두고, 그리고 요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놓는 거죠. 얘는 1번, 얘는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놓으면 이 소스가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중요한 숫자들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목록을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알아보기가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소스 관리하는 방법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도 지금 보시면 모든 소스가 다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나는 다 하지 말고 요것만 가지고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것만 체크하고 질문을 하면 그 안에서만 정보가 나와요. 근데 보통은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소스를 다 선택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체크해 줄 텐데, 나는 요 내용이랑 요 내용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것만 체크해서 질문을 하면 그 안에서만 답변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소스 관리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소스가 부족해요. 내가 원하는 소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스 추가도 있네요. 소스 추가. 자, 이 소스 추가를 눌러보시면 더 많은 소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 처음에 노트북 LM 열었을 때 나왔던 화면이네요. 웹사이트에서 더 검색해서 소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컴퓨터에 자료가 예전에 저장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 또 웹사이트 링크 걸어서 추가하는 방법, 또 구글 드라이브에 작업해 놓은 게 있다면, 내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복사했다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소스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그날 내가 필요한 거, 어제는 이런 게 궁금했는데 오늘은 또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럼 매일매일 이 자료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검색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쪽에 보시면은 다양하게 자료를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AI 오버뷰, 오디오 오버뷰라는 게 있네요. 자, 얘는 뭐 하는 건가? 한번 이렇게 마우스를 그 메뉴 위에다가 딱 갖다 놔 보시면 설명이 간단하게 떠요. 내 소스를 기반으로 AI 팟캐스트를 생성합니다. 자, AI 팟캐스트. 요거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인데,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에 우리가 정리해 놓은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겠다. 그리고 옆에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연필 모양이 있고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요렇게 심층 분석, 요약, 비평, 토론, 어떤 스타일의 오디오를 만들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요약하는 스타일의 오버뷰를 만들고 싶다. 오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가 기본인데 언어도 다른 나라 말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요런 내용으로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생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오디오 오버뷰를 생성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자료가 많으면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생성하는 동안 잠깐 놔두시고 저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를 검색을 했어요.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길래 그 기사를 가져다가 얘한테 보여주고 그 기사를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AI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바로 오늘이죠? 네, 2026년 2월 24일입니다. 맞아요. 오늘 웹진 인벤에 김찬휘 기자님이 작성하신 아주 뜨거운 기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기사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꼭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줬어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확인은 이제 얘가 만들도록 놔두고요.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노트북 LM 메인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인터넷에서 AI에 관련된 이제 동향을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제목이 이 소스에, 이 목록에, 이 노트에 제목이 들어갔는데 제목이 이렇게 영어로 쫙 들어가져 있네요. 이렇게 해놔도 상관은 없지요. 근데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내가 정리를 해놓자면 2026년 뭐 AI 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시면 나중에 알아보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노트북 LM 메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에 내가 만든 노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이름을 안 써놓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노트가 잘못 만들어진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만든 건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뭐 노트 만들기를 누르고 했다가 나오거나 다른 걸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만들어졌다면, 여기도 점점점 노트 관리하는 메뉴예요. 점점점 눌러서 삭제해버리시면 필요 없는 건 없어지죠. 좀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노트예요. 자, 메인 화면으로 왔더니 여기에 추천 노트북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미 여러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요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요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요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모두 보기를 누르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노트북 LM 소개 막 이런 글도 보여요. 우리가 지금 노트북 LM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소개하는 노트도 있네요. 메모도.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좀 전에 만들어놨던 노트에 이렇게 스튜디오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또 만들어 놓게 됐네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게 템플릿 샘플이잖아요. 여기에 그 스튜디오에서 만든 내용을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건 뭐지? 눌러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 슬라이드 형태로 이 문서 내용을 이렇게 요약도 해줬네요. 요거는 뭔가 눌러봤더니 이 내용을 총 정리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또 뭔가 눌러봤더니 Let's be real. We're all dealing with it. This constant, overwhelming flood of 이 information. 내용을 You've got 정리해서 reports, articles, 동영상도 meeting 만들어줬어요. notes. It just never seems to stop.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오디오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요거는 또 뭘까 한번 눌러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볼 수 있게 맵을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내가 직접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얘가 이제 만들어 줬나 확인해 보러 갈게요. 지금은 템플릿 한번 봤고요. 다시 이렇게 노트북 로고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오디오 만들어줬어요. 얘를 클릭해 보면 이 방송은 2026년 현재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빠르게 짚어보는 핵심 요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 파일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읽고 이러는 게 불편할 때는 귀로 들으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점점점 메뉴가 있네요. 항상 점점점 여기에 메뉴가 들어있으니까 점점점 눌러보시면 재생 속도 변경도 있는데요. 나 빨리빨리 재생해서 넘기고 싶다. 아니면 좀 천천히 듣고 싶다. 속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소리 오디오 파일을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눌러서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동영상도 만들어줘요. 동영상 만들고 싶으면 동영상 개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어떤 동영상을 만들겠습니까? 설명하는 동영상. 또 여기 보니까 주제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 이런 동영상.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그것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시각적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이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게 할 건지 저는 그냥 자동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눌렀어요. 자, 동영상 개요 생성 중 하면서 동영상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을 이용을 해서 소스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미리 모아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얻고 다양한 자료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보지는 못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천천히 스튜디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으로 정보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한 문장만으로도 나만의 앱을 뚝딱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AI 스튜디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사이트가 열려 있죠.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혹시 구글 페이지가 안 보이시면 여기 플러스 새 탭 버튼 눌러서 구글 창 새로 열어주세요. 자, 구글 사이트에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 화면이 나옵니다. 사이트 접속할게요. 구글 AI 스튜디오 사이트로 접속해 주시고, 자, 사이트로 접속했더니 여기는 영어로 돼 있어요. 대부분 메뉴가 외국 사이트들이 대부분 그렇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기 화면을 이제 한글 버전으로 보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눌러보시면 한국어로 나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집이라고 되어 있죠. 홈이에요. 어떤 메뉴든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메인 화면이 있죠. 이 메인 화면에는 내가 최근에 작업했던 거, 또 뭐 할 건지 요 프롬프트 창이 있어서 뭐 할 건지 여기서 바로 시작해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왼쪽에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운동장은 보통 우리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놀이터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운동장 부분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이미지 만드는 거, 비디오 만드는 거, 음성 변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못 해본 새로운 기능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딱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의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요것도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왼쪽에 또 짓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빌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딱 나와 있네요. 내가 여기다가 일러주는 대로 앱을 만들어 줘요. 여기 빌드는 앱을 생성하는 개념인데 사실 앱을 만드는 거는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지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아이디어를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서 앱을 만들고 앱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이제 메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약간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서, 자,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서 우리가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코드, 추론 및 채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리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프롬프트를 저장해 놓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어떤 버전으로 작업을 할 거냐 나와요. 어떤 버전으로 작업을 할 거냐. 그래서 다양한 이제 버전들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데 맨 위에 나와 있는 프로 버전이지만 이 구글 AI 스튜디오 자체가 연습 삼아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곳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3.1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다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스템 지침.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AI한테 역할을 부여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리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할 거야 하면서 얘한테 미리 해야 될 것들을 지시를 해 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지침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어떤 지침을 내릴 건지 설명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거기다가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한번 써볼 거냐면 지침 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전문 역사 가이드이자 백과사전 편집자야. 내가 업로드한 사진 속의 장소나 사물들을 식별하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나 흥미로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설명해줘. 그리고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서 답변해줘. 이렇게 우리가 늘 프롬프트에다가 입력하던 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요게 기록이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여기 와서 요 지침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목을 넣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목도 써줘야겠죠. 제목을 뭐라고 쓸 거냐면은 백과사전이라고 써놓을게요. 백과사전처럼 설명을 좀 잘 해달라고 의미해서 제목은 백과사전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침을 다 쓰셨으면 X 눌러서 혹시 지침을 다 못 쓰셨다면 화면 잠깐 정지해 놓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침사항 쭉 입력해 놓고, 자, 입력이 끝났으면 창은 X를 눌러서 닫아 버릴게요. 그러면 그 지침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눌러보면 내가 새로 만든 지침들이 여기 쭉 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얘한테 내가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그렇게 내가 지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제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사진을 보여줄 거라서 여기 플러스 눌러서 사진을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뭐를 업로드 할 거냐, 뭐를 업로드 할 거냐 나오면 요게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가 있다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업로드 할 수 있고요. 또는 내 컴퓨터에 자료가 있다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저는 우리가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써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자료가 없다면
영상 일시 중지해 놓으시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얘한테 보여줄 사진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사진 있으면 선택하시고 여기 밑에 삽입 버튼을 눌러서 삽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딱 해도 되겠지만 늘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뭐 이렇게 해줘 하죠. 지침에다가도 해놨으니까 그냥 보내도 아마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래도 프롬프트에다가 또 이렇게 해줘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진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고 방문객들이 꼭 알아야 할 숨겨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한테 지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보내기를 눌러서 이렇게 보내면 얘가 이제 이 사진을 분석을 할 거예요. 사진을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이런 거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여기 모델 생각을 펼쳐보세요. 이렇게 있네요. 옆에 이렇게 화살표 옵션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게 궁금하면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쭉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여주겠죠. 자,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설명을 쫙 했네요. 전문 역사 가이드이자 백과사전 편집자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 사진은 보니까 경복궁이네요 하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구글 검색을 통한 기초다지기 뭐 이렇게 좀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 이제 구글 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정보를 찾을 때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갖다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정보를 가지고 왔다고 출처도 알려주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전에 여기다가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지침대로 여기다가 정보를 보내주면 계속 얘가 여기다가 지침으로 등록해 놓은 거에 맞춰서 설명을 쭉 해줄 거예요. 자, 요게 운동장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도 하죠. 이제 시각적으로 얘한테 뭔가를 제시하면서 정보를 좀 체크해 달라고 하는 요런 개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장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짓다 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네요. 빌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짓다로 가보시면 여기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도 나왔고요. AI로 앱 성능을 극대화하세요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여기는 앱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 내가 이런 작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사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죠. 코딩이라는 걸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려운 과정인데 요즘은 AI가
내 아이디어만 제공해주면 프로그램도 저절로 만들어준대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내 건강을 관리해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얘한테 보여주면 얘가 그걸 분석을 해서, 뭐, 어떤 음식인지, 내 건강에는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 뭐,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프롬프트 창에다가 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롬프트를 잘 써줘야 결과가 잘 나오니까, 자,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음식 사진을 분석해서 예상 칼로리 알려주고, 그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뭐 걷거나 달리기 할 때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앱을 만들어줘. 그런데 좀 보기 좋게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내가 입력하고 싶은 프롬프트, 혹시 다 입력 못하셨으면 화면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제미니 3 플래시 프리뷰라고 모델이 있어요. 아까 모델 얘기해드렸죠. 모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이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일단 이 모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앱의 성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데, 저는 구글 검색 데이터를 같이 좀 이용을 해라. 구글 검색 데이터를 같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구글 데이터랑 연동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프롬프트 보내볼게요. 프롬프트를 보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 앱이 만들어지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한참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앱을 만들라고 해놓고, 이제 만드는 동안 여기 보니까 설명도 이렇게 뭐 나오네요.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요런 것도 할 수 있고, 요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다리셔도 되고, 또 다른 화면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자, 한참 작업을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엇을 드시나요? 하면서 사진이랑 이런 거를 업로드하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 그래서 이것도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만약에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면 따로 하나 저장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음식 사진을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사진을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 놓은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혹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보시면, 분석 시작하기가 나오네요. 분석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음식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총 칼로리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설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뭐 이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또 영양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쫙 알아서 해주네요. 내가 앞으로 사진만 계속 올리면 내가 알아서 쭉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내가 사진만 계속 올려주면 이 조건에 맞춰서 좀 전에 내가 프롬프트 설명한 대로 얘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만들어줬어요. 나는 잘 몰라도 얘한테 이렇게 해줘 했더니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나마 앱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얘한테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서 앱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입력한 아이디어로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왔나요? 네, AI 스튜디오는 단순히 질문을 넘어서 AI 성격과 규칙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노바나나로 시각화하는 또 노트북 LM으로 지식을 좀 체계화해서 정리하고 A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AI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자,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도구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공간을 만들지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글 AI 콘텐츠 제작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